스쿨버스 통째로 사라진 날, 뒤에 밝혀진 범인의 정체는 1976년 7월 15일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 차우칠라의 한 평범한 시골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줄 스쿨버스가 평소처럼 출발했습니다. 29년 베테랑 운전사였던 에드 레이, 그리고 아이들 31명이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까지는 평소처럼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내려갔고 마지막으로 26명의 아이들과 에드가 남게 된 시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무도 스쿨버스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도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란 부모들이 학교로 전화를 걸었지만 학교 측도 아이들을 예정대로 보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수백 명의 경찰과 주민들이 총동원됐지만 스쿨버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도 차량 잔해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8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만에 차우칠라 외곽에서 한 버려진 스쿨버스가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자리에는 아이들의 가방만이 놓여 있을 뿐 총격 흔적도 혈흔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 준비된 납치였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 FBI까지 투입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실종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어떤 범인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몸값 요구 전화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고 아이들 가족이나 지인을 노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통째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후 36시간 긴 침묵을 깨고 사건은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7월 18일 새벽 차우칠라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진 리버모어 지역의 한 채석장에서 27명의 생존자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안에는 에드와 26명의 아이들이 전원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경찰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사건 당일 4번째 정류장을 향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던 흰색 밴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운전사 에드가 멈춘 그 순간 무장한 남성 셋이 총을 들고 버스로 들이닥쳤고 버스는 그대로 납치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버스를 15km 떨어진 지역에 세운 뒤 아이들을 2대의 밴에 나누어 태우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거대한 채석장이었고 그곳에 땅 속 깊이 파묻힌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무려 27명을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에 몰아넣고 위를 산업용 배터리로 덮은 뒤 대량의 흙을 퍼부어 땅에 매몰시켰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좁은 구멍 하나만 남긴 채 그 안에서 아이들과 에드는 16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물은 탁했고 음식은 과자 몇 봉지가 전부. 아이들은 점점 탈진해갔고 몇몇은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에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매트리스를 쌓고 사다리를 대신해 철판 벽으로 올라간 끝에 배터리를 치우고 바깥의 흙을 파헤쳐 마침내 작은 틈을 열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컨테이너에 갇힌 지 정확히 16시간 만에 에드와 26명의 아이들은 살아서 땅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 단서는 단 하나, 에드가 최면 수사 중 어렴풋이 기억해낸 밴의 번호판 일부였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펼쳤고 결국 충격적인 진실에 도달합니다. 이 사건의 배우는 전과자나 조직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상류층 자제들, 그것도 억만장자 집안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드와 26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된 직후 경찰은 여전히 범인에 대해 단서 하나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에드는 납치 당시 범인들이 모두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착의를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은 버스 운전사 에드가 최면 수사 중 떠올린 밴 차량 번호판 조각이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이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이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차량의 등록자는 크레데릭 뉴올즈 4세.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손꼽히는 부호 가문의 자제였고 그의 아버지는 리버모어 채석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채석장, 바로 아이들이 파묻혔던 장소였습니다. 고지역 경찰은
프레드 우즈의 친구였던 형제 제임스 샘필드와 리처드 샘필드 역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명은 모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력도 부족하지 않았으며 어떤 경제적 궁핍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부자 부모로부터 용돈이 적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고 고급 클래식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몸값으로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FBI는 프레드 우즈의 집에서 몸값 요구를 위한 협박문 초안과 납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메모를 발견했고 리버모어 채석장의 경비원 역시 그들이 며칠 전부터 와서 흙을 파고 트레일러를 땅에 묻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장의 아들이니까 무슨 공사겠지라며 넘겼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완전 범죄 계획이 한 운전기사의 기지와 아이들의 협동심 하나에 무너진 것을 안 세 사람은 곧 캐나다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FBI에 의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이들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을 때 전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언론도 대중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금전적 근거가 없어 보이던 청년들이 5살짜리 아이들까지 포함된 스쿨버스 전체를 납치해 생매장하다시피 파묻고 몸값을 요구하려 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몇몇 피해 아동들이 트레일러 안에서 공포로 인해 기절하거나 심각한 신체 이상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증상이 영구적 외상은 아니다라는 판결로 이어졌고 결국 3명은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처드 샘필드는 20번 넘는 가석방 신청 끝에 2008년 석방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차우칠라 주민들은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제임스 샘필드는 2017년 그리고 주범 프레드 우즈는 2022년 8월 27번째 가석방 심사 끝에 석방되었고 현재까지 아무 반성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드 우즈는 자신이 구조한 동물 보호소에 기부했다는 홍보까지 했지만 그가 한 일과 비교해보면 시민들은 더욱 궁계했습니다. 아이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10살도 안 된 피해자들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대인기피에 시달려야 했고 그중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회생활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지금도 문소리가 나면 버스 안에 갇혀있던 순간이 떠오른다고 했고 또 한 아이는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운전사 에드레이가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기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공로로 캘리포니아 교육협회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생애 마지막 날까지 내가 지켜낸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2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구조됐던 아이들은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죄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차우칠라 스쿨버스 납치 사건은 범죄가 돈이 아닌 왜곡된 특권의식과 공감 능력의 결여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실화였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악랄하고 이상한 납치극으로 기록되어 회자되고 있습니다.